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모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유부남과 미혼녀는 수업 시간뿐 아니라 현장 체험학습 중에도 애정행각을 수차례 벌려서 교육자로서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두 교사가 파면은 물론이고 교직에 서는 일이 없도록 영원히 교육계에서 퇴출되기를 요구한다. 네. 자, 청원인의 주장처럼 두 교사의 불륜관계가 사실이라면 징계가 이루어질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네, 갈수록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네, 초등학교 남녀교사의 불륜에 대해서 징계해달라는 내용까지 청원에 올라왔네요. 이와 관련해서 교육당국이 감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청원인의 주장처럼 이러한 불륜 행위가 징계 사유가 될 수가 있을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에게는 품위 유지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와 관련해서 이러한 행위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은 아닌지 이렇게 해서 징계가 가능할 수도 있고요. 그 사안의 정도에 따라서 징계의 가장 큰 수위는 파면이고 이보다 경고까지 있는데요. 심한 경우에는 파면이나 해임까지도 가능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업 시간에 아이들 앞에서 애정행각을 벌였다는 것이 징계 사유에 이제 크게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제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불륜행위를 했다. 이것만 가지고 징계 사유에 바로 해당한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품위유지 위반으로 보기도 하고 아니라고 개인적인 문제로 보기도 하고 이러는데요. 이게 이제 얼마 전에 간통죄가 폐지가 됐지 않습니까? 2014년. 그러다 보니까 형사처벌이 안 되는 경우에 이것을 바로 민사적인 불법행위로 보고 또 이에 대해서 그 징계를 하느냐에 관해서 기준이 조금 엇갈리고 있는데 이 사안처럼 이러한 부분이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볼 수도 있는데 아이들이 수업하는 경우에 아이들 앞에서 애정행각을 했다면 이것은 징계 사유로 해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점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대법원 판례에서 교사의 불륜행위를 중대한 징계 사유로 판단한 경우도 있고요. 또 지난 1996년에는 이에 대해서 그 비위 정도에 비추어서 이렇게 이제 이 품위유지 위반 행위로 본 것이 자량권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한 판례도 있는데 그 기조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도 먼저 조사해보면은 나타나겠지만 특히 이제 수업 시간 중에 이루어진 행위가 있다면 징계 수위는 좀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 변호사들 경우에도 변협에 이제 의뢰인 간의 불륜과 관련해서 징계를 해달라 이런 실제로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변호사협회도 그러니까 변호사의 업무와 관련 없이 이로 인한 다른 행위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징계 사유에 해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를 심각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물론 그 부분도 포함해서요. 네. 자, 간통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불륜행위는 무조건 괜찮다고 오해하시는 분들 잘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양담소에서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이현지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현지 변호사입니다. 아니 왜 이렇게 오랜만에 양담소를 다시 찾아주셨습니까? 좀 네, 자주 좀 오랜만입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네네. 2021년 새로 계획하신 거 있으신가요? 예, 계획은 올 한 해도 열심히 법무법인 승인과 의뢰인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아, 네. 정말 너무 투지가 늘 불타오르셔서 제가 존경합니다. 자, 오늘 사연 준비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먼저 듣고 얘기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남편은 결혼 전부터 문제가 많았습니다. 6개월 정도 사귀었는데 스킨십을 하려 하지 않았죠. 그저 보수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가끔 화를 내면 그 정도가 과한 적이 몇 번 있었는데 한 번은 아파트 입구 자동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방문을 하기 위해 관리실에 연락을 했는데 직원이 무단으로 자리를 비워 답이 없자 차단기를 차로 들이받아 부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남 아파트에 거주하고 명문대를 나왔다고 제게 말했지만 수도권에 살고 분교 출신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땐 저와 결혼을 하고 싶어서 포장을 한 거라 생각하고 청첩장을 이미 돌린 상황이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결혼 이후에도 남편은 부부관계 자체에 대한 의지도 없고 단 한 차례도 부부관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한 달에 2번이나 교통사고를 내고 갑자기 괴성을 지르고 이웃들과 주먹다짐을 하는 과격한 행동을 하기도 했죠. 시부모님을 찾아가 하소연을 하다 보니 남편은 성관계 불능에 조울증으로 10년간 3차례 입퇴원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 남편은 다시 정신과에 입원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모든 것에 속은 채 결혼을 했습니다. 혼인 취소가 가능할까요? 네. 숨기고 속이는 속여인 남편의 행동을 결혼 전에는 눈치채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정말 딱한 사연인데요. 이게 혼인 취소까지 가능하겠습니까, 변호사님? 이 사연의 경우에는 혼인 취소 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민법에서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의 의사표시를 했거나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악질 등의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혼은 당연히 될 텐데 네네. 이혼뿐만이 아니라 지금 나아가서 아예 이 혼인을 좀 취소하고 싶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자, 이럴 경우 이제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례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혼인 취소가 가능할까요? 사실 지금 남편분에게 성불능 상태가 있고 네네. 이러한 자신의 상태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숨기고 결혼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혼인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기망이기 때문에 혼인 취소가 인정될 그 여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조울증 증세에 대해서도 장기간 입퇴원이 반복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혼인 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악질에 해당한다고 주장을 해볼 수도 있고 네. 또 무엇보다 이를 적극적으로 숨기고 결혼을 하셨고 그 이후에도 이를 밝히지 않으셨기 때문에 사기 기망에 대한 부분도 주장을 해봄직합니다. 그렇죠. 사실 이런 상태를 알았다면 결혼을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 부분이 이제 사기 기망에 의한 혼인이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건 어떨까요? 지금 사연 중에 강남 아파트에 산다고 하거나 지금 명문대를 나왔다고 거짓말한 부분, 이 부분이 취소 사유로 또 볼 수 있을까요? 많은 부분 좀 사례를 주시는 분들 중에 학력이나 재력에 대해서 속았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망이 인정돼서 혼인 취소가 되려면 좀 적극적인 기망 행위가 동반이 되어야 되는데 네. 예를 들어서 본교와 분교의 차이. 아파트가 있는데 강남이다 아니다 정도로는 혼인 취소로까지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결혼 전에 혼인 전력이나 동거 전력 아니면 중졸인데 대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허위의 졸업장을 보여주시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아파트를 내 집이다라고 보여주시거나 외제 승용차를 빌려 타고 다니면서 재력을 과시한 이후에 이를 빌미로 혼수를 요구한 경우 네. 이런 경우라면 사기 기망이 인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허위 졸업장을 보여주거나 허위 자기 경력에 관한 증명을 보여주면서 맞다고 우기거나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네네. 왜 저희 판례 보면은 결혼하면은 상대방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약간의 과장은 할 수 있지만 그렇죠.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적극적인 기망이 있었다면 혼인 취소가 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럼 조울증을 속인 건 어떨까요? 사실 이 부분이 혼인 취소 소송에서 어려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사실 정신분열증으로 알고 계시는 조현병이나 중증의 알코올 중독,
또 중증의 아스퍼거 증후군이나 건강염려증 등 생활 자체가 어려운 경우에는 악질로 인정이 돼서 혼인 취소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좀 기준이 이제 있군요. 네, 그리고 네. 또 뭐 조울증의 경우에도 장기간 입퇴원을 반복해야 되는 경우 혼인 생활 자체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혼인 취소 소송에서 이제 혼인 취소가 인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도가 중요한 것이죠. 하지만 조울증도 하나의 질병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당사자가 치료 의지가 있고 또 치료 가능성도 있고 일상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또 입원을 해야 될 정도가 아니라면 혼인 취소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또 실제 혼인 생활을 하시는 당사자분들은 조울증 환자가 보이시는 급작스러운 흥분의 모습이나 비상식적인 태도들로 인해서 상당히 두려워하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혼인 취소를 구하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시지만 또 동시에 혼인 생활이라는 것이 애정에 기반한 관계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치료를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인식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네. 이러한 경우에는 혼인 취소를 주장하면서 동시에 이혼도 예비적으로 청구를 해서 최소한 이혼을 통해서 혼인 생활을 정리하고 위자료 등을 받는 것으로 또 그런 정도로 좀 네네. 보전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신과적인 질환은 그게 있다는 것 자체가 바로 혼인 취소되지는 않고 정도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그다음에 이제 그 발생 시기, 치료를 열심히 하려는 태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자, 그러면 이 사례로 돌아가서 만약 이제 혼인 취소가 정말 인용이 되면은 어떤 법률적인 효과가 발생합니까? 많은 분들이 혼인 취소가 되면 혼인관계 증명서에서 화이트로 지운 듯이 혼인신고 사실이 없어진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사실 혼인관계 증명서의 상세 조건으로 발부를 받으면 혼인신고 사실도 나오고 혼인 취소가 되었다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기록상 나타나긴 한단 말이죠. 네, 그만큼 네. 혼인신고는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이혼으로 가는 거하고 또 혼인 취소하는 경우하고 일단 혼인이 이제 취소되면 법적으로 효력은 없어지기 때문에 네.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훨씬 더 강하기도 하고 또 본인이 특히나 이제 속아서 결혼한 경우에는 혼인 취소를 원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록상으로는 어쨌든 나타나는데 이걸 하려면 이제 별도의 가족관계 등록부를 또 만들어 달라는 별도의 절차를 또 밟으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변호사님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자주 나와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현지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오늘 끝곡 이현우의 슬픔 속에 그댈 지워야 해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